돈에 관한 거대한 거짓말. 나의 가난한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길지 모르는 정직한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돈에 가난한 거짓말장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난 돈에 관심 없다.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었다. 돈에 관심이 없다면서 월급은 왜 받으세요? 아빠는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급료를 올려주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처럼 돈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삶에서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 흔히 사람들은 섹스, 돈, 종교,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주제들은 경박하고 원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날씨, 스포츠, TV, 유행하는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표피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런 것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악의 뿌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질문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일지언정 돈 그 자체는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부패시키고 나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면 좋은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들고 돈을 버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자신의 삶 대부분을 돈 버는 데 사용한다. 이혼과 가정 파탄 역시 거의 돈 때문에 비롯된다. 돈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야말로 악이다. 돈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해야 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받들어 모셔야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해 가족이나 정부에 의지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독자 코멘트. 기원전 10세기에 살았던 솔로몬 왕은 당시 가장 현명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잔치를 벌이면 흥에 겪고 술을 마시면 살맛이 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전도서 10장 19절. 우리 인류는 4단계의 사회 발전 과정을 거쳤다. 쉬운 말로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렵 채집 사회. 선사시대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작살, 콩, 열매, 땅굴, 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을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땅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부족 생활을 했다. 부족장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보다 그다지 잘 살지 못했다. 이 시기에는 계급이 단 하나밖에 없었으며 부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 이 농업시대에 인간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는 법을 알게 되면서 땅이 중요해졌다. 물물 교환이 가장 중요한 교환 방법이었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돈이 없어도 불편한 줄 몰랐다. 이 시기에는 모든 땅이 왕의 소유였다. 농부들은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곡물과 가축을 세금으로 지불했다. 부동산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리얼 에스테이트 가로 열고 진짜 재산 가로 닫고는 로얄 에스테이트 가로 열고 왕의 재산 가로 닫고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부동산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람을 랜드로드 가로 열고 땅 플러스 왕 가로 닫고 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왕족과 소작농 두 계급만 있었다. 3. 산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는 1500년경에 시작되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세계가 평평하다는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항해를 떠나 신세계를 발견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콜럼버스가 원래 찾던 것은 신세계가 아니라 아시아였다. 왜 그는 목숨을 걸고 아시아를 찾아 나섰을까? 바로 금, 구리, 고무, 기름, 통나무, 모피, 향신료, 각종 금속, 직물 등 산업시대에 반드시 필요했던 자원들을 쉽게 교육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문제와 기회를 만들어냈다. 산업화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왕에게 세금을 내는 소작농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새로운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땅 대신 조합을 소유한 새로운 자본가들이 이들 피고용자들에게 돈을 주었다. 조합은 우선적으로 부자, 투자자, 그리고 이들이 투자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예컨대 신세계를 향해 배를 띄우기 전에 부자들은 조합을 결성한다. 배가 난파되거나 선원들이 죽더라도 부자는 손실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만 잃을 뿐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CEO가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다 부도를 내더라도 초과된 빚은 모두 회사가 떠안는다. CEO는 수백만 달러의 보수와 보너스를 챙겨 떠나지만 피고용자들은 일자리는 물론 급여와 퇴직금까지 잃고 거리로 쫓겨난다. 부자들은 대개 손실과 채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렇다. 산업화 시대에도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맺는 간섭적 규칙이 곧 일생 동안 종사할 직장과 급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직업적 안전성과 경제적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나의 부모님 세대에는 기업연금과 정부연금이 든든했고 돈을 빌리지 않고도 쉽게 집을 살 수 있었으며 은행에 저축만 해두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돈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1974년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이 법은 무수한 퇴직연금 관련 법률을 만들어냈다. 1974년 이후 돈은 매우 중요해졌다.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에 기대어 살면서 굶어 죽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의 가난한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나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4. 정보화 시대.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는 돈이 매우 중요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문제는 교육제도가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인이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돈에 대한 인식은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점이다. 지금은 돈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다. 삶의 중요한 측면을 차지한다. 직업적 안정보다 경제적 안정이 훨씬 중요해진 것이다. 독자 코멘트. 지금까지 나는 직업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교육.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학문교육. 읽고 쓰고 세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정보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2. 직업교육.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가 되고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찰이 된다. 오늘날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직업교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당한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3. 금융교육. 금융 지식을 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물론 금융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신이 가진 돈으로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은 금융 주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학문 교육과 직업 교육 측면에서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융 교육 측면에서는 엉터리다. 우리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 TV, 라디오, 잡지, 각종 뉴스레더, 휴대전화, 학교, 기업, 교회, 광고판 등 무수히 많은 것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금융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넘쳐나는 금융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PE 비율이 6이라고 한다면 또는 어떤 부동산의 자본 환원율이 7%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주식시장이 해마다 평균 8%씩 오른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어쩌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1년에 8%가 오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의미로 번역하지 못한다. 이 책은 돈의 새로운 규칙을 가르쳐주고 또 그러한 규칙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함으로써 당신의 금융 지식을 더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어떤 불행을 초래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2009년 교육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자 하는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부자들이 싸우고 있다.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강한 경제, 강한 국가, 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된다. 나는 교육을 중시한다. 아시아 문화에서 교사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다. 하지만 서양 문화에서 교사는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우를 받는다.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가난한 지역에 더 훌륭하고 안전한 학교를 지어야 한다. 집값이 높은 동네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동네일수록 더 좋은 학교를 짓고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 행위이다. 가난한 지역의 학교는 조금 지원하고 부자 마을에 있는 학교에는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 것, 부자의 음모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돈, 즉 금융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교육 옹호론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장을 비웃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인간을 자유로운 사상가가 아닌 기계 부품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왜 옹호하는 것인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숨기고 회피하는 교육 시스템을 왜 옹호하는 것인가? 내가 어릴 때는 배운 게 없어도 사탕수수 농장이나 공장에 들어가 괜찮은 임금을 받으며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학교 성적이 나쁘면 사회에 나와서도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더 좋은 학교, 더 안전한 학교를 짓고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금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넘쳐난다. 그러한 정보를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의미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정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 구제 금융을 멈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냥하는 짓은 집어치워라. 부자들의 음모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칠 시간이다. 돈의 첫 번째 새로운 규칙은 돈은 지식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다.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한 주에 10만원짜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그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먼저 한 주당 10만원 할 때 1000주를 거래소에서 빌려서 그것을 팔아 1억 원을 현금으로 확보한다. 그런 다음 주식이 6만 5천 원으로 떨어졌을 때 1000주를 산다. 이때는 6,5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매수한 1,000주를 거래소에 돌려주면 3,500만 원을 벌게 된다. 물론 각종 수수료가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빈손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순식간에 번 것이다. 이러한 주식 매매 기법을 공매도라고 한다. 이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지식뿐이다. 우선 공매도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오로지 지식만 있으면 된다. 앞으로 설명할 수많은 사례들은 내가 직접 체득하고 실천한 방법들이다. 지식만으로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 이것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도 훨씬 적으며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의 질에 따라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정보, 나쁜 조언, 그리고 금융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수조 달러를 날렸다.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 여전히 활기를 치면서 나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맞다. 무지한 백성은 망한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건 역시 저축을 하라느니 빚을 빨리 청산하라느니 하는 낡은 규칙을 따르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투자는 무조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투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경제적 경험이 없을 때, 나쁜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에 휘둘릴 때다. 지금은 돈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 반대로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평생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다. 내가 돈이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독자 코멘트.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주식을 공매도하는 법을 안다고 해도, 웹사이트를 만드는 법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부를 창출하는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한다. 나는 거꾸로 뒤집어 지식이 돈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규칙의 본질은 같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다. 불을 쌓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파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불을 쉽게 되찾는 전술을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새로운 기술로 그 돈의 가치를 높일 줄 모르거나 새로운 정보를 알지 못하고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 제3장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